난세의 역사. 쓰레기 난세, 전세 난세, 기후 난세, 난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풀어보는 난세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유의 역사 인류학자 공원국 작가님, 쓰레기 대난세의 출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하면서도 저도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방송 좀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탄소 배출과 무기, 기후 난민까지 이야기를 쭉 넓혀봤습니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TV 생중계로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평가를 듣겠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그 폐 플라스틱 그걸 활용한 그 넥타이도 차고 나오셨는데요. 홍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 입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얘기가 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 한 두 번 나왔고 세 번째 얘기인데요. 어쨌든 대통령 입에서 탄소 중립, 순환 경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총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2050년까지 강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복잡한 이해관계 그물을 헤치면서 빠르고 담대한 조치를 일관되고 지속되게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런 강론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요. 어제 선언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상징, 퍼포먼스 위주 아니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9시 47분에 맞춘 시계, 신해철의 더 늦기 전에, 그다음 흑백 영상, 다음에 재생섬유로 만든 넥타이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뭐 그 자체도 좋은 퍼포먼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정부의 의지는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건 좀 약해지 않았나요? 홍 박사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뭔가 디테일한 걸 막 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국민들은 뭔가 한번 이렇게 또 재밌게 한번 분위기 환기하는 것도 사실 보니까 의외로 또 재밌더라고요. 흑백 테레비로 또. 그 폐 넥타이, 플라스틱 넥타이,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또 제가 재뿌리기 악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 이렇게 옷으로 만드는 것이 마치 순환 경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의미 부여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가지고 섬유를 넥타이를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옷 자체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럼 재활용이 한 번에 그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순환 경제를 대표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게 순환 경제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게 재활용이 미래인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재생이 반복돼야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원 순환 이 문제 저희 방송에서도 꽤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게 무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 박사님 이 무기 문제에 또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저한테는 좀 뜻밖입니다. 어떤 점에서 무기 구매가 환경에 반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 전 뭐 일단 쓰레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걸 많이 모르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기 자체가 쓰레기죠. 무기 자체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전장에서 터져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경납고에 있다, 뭐 어떤 뭐 비행기든 뭐든 있다고 해서 그걸 재활용할 수는 없는. 무기라는 것이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기라는 것이 쓰레기인데 무기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이제 역사 인류학의 관점에서 무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자유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래서 무기를 많이 생산하자는 이 주장 자체가 제 입장에선 쓰레기 주장인 거죠. 쓰레기. 조금 뭐 아주 가혹한 평가신데. 약간 가혹한데 쓰레기 일단 뭐 다른 사상에 비해서 좀 저열하다는 거죠. 근데 일단 비교적 저열한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체로 쓰레기인 무기 그리고 운영 자체도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운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말하자면 뭐 시작부터 끝까지가 쓰레기인 것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예. 의외로 무기가 많이 거론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단일 조직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미국 국방부예요. 아, 그래요? 미국 국방부가 군대를 운영하면서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017년 기준으로 6천만 톤인데요. 6천만 톤? 이게 포르투갈, 스웨덴 한 개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스텔스기부터 시작해서 폭격기, 항공모함 이런 것들 운영하면서 들어간 화석 연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가 사실은 그 기후 변화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조직이죠. 아니 저희가 조금 전에 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그 보도해드렸는데 그 미군 기지가 반환이 제때 안 하는 데는 이유가 그 기지의 토양 오염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군사 장비에서 나온 그 중금속 물질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폐유 이런 게 땅 속에 20년 30년 축적이 되니까 정화 비용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용을 누가 될 거냐로 티격태격하다 반환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그게 군사 장비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의 이제 군사 그 군비로 쓰는 전체 거의 반 정도를 미국이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제가 네. 저번에 보니까 한 7천만 달러 이상을 지금 7천억 달러 7천억 이상을 달러입니다. 이상을 쓰고 있는데 물론 그게 저 나머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할 때 이제 2위부터 10위까지 우리가 한 12, 11위 보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네.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이제 무기 3분의 1 정도 아니 4분의 1 정도는 무기 구매 체제 이렇게 바꾸고 무기 구매로 쓰는 것 같고 나머지는 운영으로 쓰는데 1980년 기준으로 예, 미 국방부가 미국 이제 에너지 이제 공적인 에너지 쓰는 에너지 그 에너지 예산의 80%를 썼다고 해요. 80%. 80%를 군에서. 예, 군에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야말로 제가 아까 운용 자체도 쓰레기라고 말한 이유도 그건데 예. 잔적인 예로 이제 모든 물체가 빨리 날아가는 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예, 에너지를 많이 그래요. 쓰는데 예를 들면 총알 하나 10g 정도로 보면 이게 예. 이제 보통 1초에 1km를 간다고 가정하면 예. 그럼 이제 그 에너지 값은 그 10g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총알 하나를 날리는 그게 총알 하나에 100만 배 무게를 1m 옮길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에너지. 그러니까 뭐 지금 쓰레기 나오는 거 탄소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잡아먹는 쓰레기라는 거죠. 네. 오직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허. 근데 이것이 무슨 효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효용이 전혀 없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미국도 달래고 여러 면에서 뭐 미국 무기를 제가 알기로는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제3대 구매자가 우리 한국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무조건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 네, 같고 네, 어떨 무조건. 때는 막 1위까지도 네.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대충 뭐 한 10년 평균을 내보니까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네. 3위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 외국에서 만들어서 탄소를 배출하고 우리한테 온 쓰레기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만든 쓰레기가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이제 글로벌한 세계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유발하고 있다. 그 예. 악성 쓰레기를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쓰레기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아하. 공 작가님이 얘기하는 게 쓰레기는 이 중의적인 의미 같아요. 무기 자체가 세상에 예.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 하고 재활용 그 자체가 불가다. 또 엄청나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 예. 네. 아니 그 또 비싸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전투기를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무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투기가 F-35가 한 10톤 됐더라고요. 오. 그 동일량의 금값으로 환산하면은 금 10톤이면 한 350억 원이거든요. 네. 이게 1,200억 원이니까 네. 동일한 무게 금값의 3배. 무지 비싼 쓰레기네. 네.
자료를 보게 되면 그 B2 스텔스 폭격기 네. 이게 1마일 날아갈 때마다 온실가스를 250톤씩 이렇게 내뿜는다고 예. 무시무시한 거죠. 아무래도 성능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렇습니다. 민간 네. 장비에 비해서 네네. 예, 탄소 배출이 많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이렇게 무기를 탄소 배출 문제로 연결한 것은 현대에 와서죠. 과거에는 주로 이런 관점이 옛날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무기하고 탄소 배출, 그러니까 요즘 뭐 탄소 배출이 됐지만 무기가 노동력을 잡아먹기로는 고대도 똑같았습니다. 예전에도. 네. 무기는 단단해야 되고 농기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즘 뭐 보통 이제 BC 한 4000년대부터 대충 이제 청동기가 쓰이기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BC 2000년부터는 예리한 무기가 쓰이는데 거기에 들인 노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통 뭐 성군, 성왕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든다. 네. 근데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면 이제 재질이 달라가지고 다르기도 하고, 근데 쟁기를 만드는 비용의 수십 배를 써야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고대에는 이제 우리들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죽을 때 거기다 묻고 무기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기는 탄생부터 쓰레기 산업이었다. 예. 아이고 그 왜 자꾸 굉장히 쓰레기를 그렇게 가혹하신데 그런데 무기 개발이 인류 기술 문명을 끌어온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첨단 기술은 주로 군사 쪽이 먼저 네. 이렇게 네. 그 개척을 해버리니까 네. 그것이 나중에 민간에 전파돼가지고 좋은 역할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대에서 인터넷 발명하게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 문명 네, 만들었죠. 맞습니다. GPS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잖아요. CPS도 네. 군에서 네.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사실 예를 들면 뭐 활, 혹은 뭐 기마술, 전차 다 예전에 이제 전투에 사용되다 우리 이제 자동차로 바뀌고 예, 빨리 달리는 소식을 빨리 전한 역마 같은 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고 하는데 예. 이제는 이제 항공모함, 뭐 핵무기, 온갖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가 못 견딜 상황이 됐으니까 예.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민간인이 쓰는 기술로 바꿨듯이 예. 이제 바꾸자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도 지금도 이제 전투에 쓰던 것도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인간이니까 예. 바꿀 시기가 됐는데도 안 바꾸니까 제가 무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굳어 있고 재활용 불가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게 원래 현대 전쟁을 얘기할 때 뭐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석유를 지키기 위해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현대 무기 산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석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 투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석유를 또 많이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 공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바라보면서 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무기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을 할 것인가? 예. 그렇죠. 뭐 중동 전쟁이 이제 몇 차 벌어졌는데 또 이라크에서 2번 전쟁도 벌이고 중요한 건 거기서 확보한 석유를 국방부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를 내가 쓰기 예.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국가가 대규모 동원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시절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만 예. 앞으로 계속까지 무기를 통해서 간다는 건 좀 어리석다. 아하. 이제는 이제 뭐 솔직히 뭐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50번 이상 폭파시킬 수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이 갔다. 예. 이게 이제 상황을 달리하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야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민주당 곧 출발할 바이든 정부가 군비 축소를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좌파들이 좌파 그룹이죠. 그 군비를 대폭 축소해서 기후 변화에 그 자금을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기대 걸으실만 하지 않아요? 네, 기대는 걸고 있지만 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전력을 직접 투입된 이후에 군산 복합재라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뭐 우리 사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파워 그룹이고 단일 파워 그룹으로는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비력도 강하고 사실은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만드는 집단이 제어할 수 힘든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개인 총기도 제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비유하자면 사실 이런 거죠. 화살이라는 게 가슴에 팍 꽂혔다. 뽑아야 되는데 뽑는 순간 이제 심장에서 피가 쏟아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네. 일단 꽂아놓고 피를 조금씩 빨아먹는 게 무기 산업이다. 예. 뽑으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네가 총 먼저 버리면 네가 죽어. 총 무조건 남이 버릴 때까지 가지고 있어. 절대로 못 버리는 거죠. 예. 이게 무기가 모기 같네.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건 똑같네요. 좀 허평이 생각하셨는데. 네. 아주 가혹하게 평가해 네, 주셨습니다. 좀 가혹했습니다. 자, 무기가 쓰레기다 그러지만은 지금 세상을 보면 또 쓰레기가 무기가 됐어요. 이걸로 지역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쓰레기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무기가 되는 세상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통 이 자원이 무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자원을 줄까 말까 이거 가지고 상대 네. 국가를 협박하고 위협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역으로 보게 되면은 쓰레기를 받아줄까 말까도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분쟁이 발생했어요.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네. 자국 내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 나라의 쓰레기 처리를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아주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영국이에요. 그렇습니까? 브렉시트 하면서 EU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영국이 중국으로 쓰레기를 보내고 EU 대륙 국가로 쓰레기를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 하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영국 쓰레기 안 받겠다. 왜냐하면은 영국 쓰레기를 받아서 네덜란드에서 태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영국 쓰레기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발생시킨 쓰레기도 아닌데 온실가스는 우리가 내보내는 거 되니까 영국 쓰레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또 서울시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그러면 브렉시트 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못했을 거죠. 예,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죠. 생기네요. 아이고, 그 참 국민 투표까지 다 끝났는데 어떡하나요? 예, 자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탄소 배출 많이 해온 국가들인데요. 이런 쓰레기 문제가 지금 갈등 조짐이 보인다면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빨리 자국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 쓰레기거든요. 플라스틱. 그래서 뭐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예. 빨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 예. 그리고 뭔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자라고 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 당장은 또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지금 매립장에 밀어넣기도 하고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대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쓰레기를 보내서 주로 동유럽이 서유럽에 쓰레기를 받아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그래요. 아, 그렇게 지역별로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까? 유럽이 동유럽이 서유럽 쓰레기를 받는다. 유럽이 재밌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각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라서 다른 나라,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받아서 태워주고 또 동유럽 같은 경우에 또 약간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잖아요. 예. 이쪽에서는 매립이 발달한 나라라서 또 이렇게 매립 쓰레기를 받아주고. 예, 그것도 지역적으로 어떤 서열이 있고 위계가 있고 또 나름대로 힘의 관계가 작용하는 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촌 지역에 쓰레기 내보내듯이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결국 최후의 피해자는 공해가 되지 않을까. 바다. 공해. 예, 일단 네. 뭐 매립도 안 되고 태우기도 안 하면 이제 바다에 몰래 버리고. 예. 바다는 지금 이미 뭐 쓰레기도 가득 차 있고 이제 심해 쪽으로 쓰레기가 막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예. 결국 몰리고 처리 못하게 될 때는 바다의 기준을 완화시켜 버리고 이제 예. 공해 쪽이나 이런 식으로 눈 감아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약한 나라, 약한 쪽 쓰레기도 결국은 이제 몰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주인 없는 땅, 뭐 주인 없는 땅. 결국은 주인 없는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 쓰레기 취급 이쪽 나도 안 받아 너도 안 받아 하다 보면 결국은 바다에 떠도는 거죠, 그분들도. 야,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이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네. 예. 그 지금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75년 동안 밀어넣은 게 한 1억 5천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20년 동안 밀어넣을 게 4억 5천만 톤이라는 거죠. 네. 아니 뭐 그 2050년에 바다에는 쓰레기 플라스틱 반 물고기 반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어떤 그 국가 간의 플라스틱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
뭔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2호에서 플라스틱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어허. 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을 막는 개념보다는 네.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에 세금을 강하게 부과를 해서 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포커스는 재생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온 안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금액을 때리겠다라고 지금 아니 얼마나 때리려고 그렇게 겁을 주니까. 지금 뭐 나온 것만 하면 뭐 톤당 뭐 100만 원 때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좀 달라질까요? 그 정도 때리면 달라지는데 실제로는 될 수 있을까가. 예. 당연히 이제 기업의 로비가 있을 거고 네, 저항하는 그리고 세력이 있지 이제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쓰레기든 모든 문제든 사실 이 인간 사회에서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네. 합의를 만들려면은 지역적인 합의도 중요하고 예. 세계적인 합의도 중요한데 세계적인 합의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않습니까? 강제하기가 힘들다. 네, 예. 강제하기가 힘든데 이걸 강제하려면은 전 이제 기반에서 이 정책적인 면에서도 접근하되 네. 또한 학술적으로도 접근하고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그게 다 연결되는데 어떤 가장 강한 쪽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네. 결국은 약한 쪽으로 문제 번져갈 뿐이고 강한 쪽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뭐 저도 뭐 바이든 정부에게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알겠습니다. 나오는지. 자, 지금 우리의 그 국내에서 시급한 문제는 소각장 문제 같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도 계속 문제 삼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죠. 자,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가 뒤엉킨 지역 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수도권 매립지를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매립장으로 가지 못하는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지금 3개 소각장 운영하고 있는데 4개를 더 짓겠다. 예. 지금 서울도 5개 소각장 운영하고 있는데 1개를 더 지어야 되고요. 예. 경기도도 지금 곳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전역에 관계된 갈등인 거고요. 네. 소각장을 짓겠다라고 하게 되면 소각장을 짓는 지역 곳곳에 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수도권 전역의 소각장 갈등이 곳곳에 이제 뿌려지는 상황. 그러니까 다 연결된 문제군요. 네, 네, 매립지를 줄이면 소각장이 커지고 네, 네. 또 그 반대도 성립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청주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또 특이하게 전국 소각장의 18%가 몰려 있더라고요. 아주 지역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청주시 예전에 청원군하고 청주시 통합되기 전에 예, 그때 네. 예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자,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난세를 고민해본 시간 공항국 작가 홍수열 쓰레기 박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